여기 한국으로 전지훈련을 오게 되었다는 독일의 청소년 여성 테니스팀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대하던 한국에 와서 무척이나 기쁘다며 연신 한국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중 한 학생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더니 이내 진지한 얼굴로 자신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방을 뒤지던 그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오열하고 마는데요.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팀원들은 독일로의 귀국까지 생각하며 좌절에 빠지는데 이때 한국인 할아버지가 나서게 되고 상황은 완전히 바뀌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대체 무슨 일을 경험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레온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등부 테니스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속해 있는 팀은 한국으로 전지훈련을 하러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많고 많은 인근의 유럽 국가들 중에 굳이 한국으로 떠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운동부인 저희는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수학여행을 갈 수가 없었거든요. 특히나 선수 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친구들은 수학여행의 추억을 단 한 번도 쌓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요. 따라서 저희는 수학여행 겸 전지훈련을 떠나게 된 건데 감독님께서는 이러한 저희를 배려해서 몇 가지 선택지를 주셨죠. 평소에 K-팝과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있던 저희는 만장일치로 한국을 골랐고 이에 감독님은 무척이나 흡족해 하시며 한국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는 다소 황당한 소리를 하시더군요. 감독님께서는 한국에는 산이 엄청나게 많아서 저희에게 독일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극한의 훈련을 경험시켜 주겠다고 하셨는데요. 저희는 감독님의 말씀에 공포에 떨면서도 한국에 간다는 마음에 설레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국으로 가는 날이 다가왔고 저희는 긴장이 돼서 잠도 제대로 못 잔 채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그러나 시작부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경유를 거쳐야 했는데 경유 과정에서 지연 문제가 생겨 한국공항에 새벽에 도착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감독님은 뜻하지 않은 상황에 무척이나 당황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건 꽤나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독일 공항에서는 이러한 긴급 상황이 닥쳐도 딱히 휴식을 취할 공간 자체가 없는데요. 그저 공항 벤치나 공항 구석진 곳의 바닥에서 신문지를 깔고 잠을 청하는 것 외엔 마땅한 수가 없죠. 하지만 이렇게 보호자가 한 명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그것도 그다지 안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새벽만 되면 공항 벤치에서 장기 노숙을 하는 노숙인들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공항 바닥에서 잠을 청하게 된 여행객들의 짐을 몰래 훔쳐가곤 하거든요. 즉, 저희는 너무 긴장돼서 거의 24시간 동안 잠을 못 잤음에도 공항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생긴 거죠. 그런데 그때 공항 직원처럼 보이는 한국인 여성이 저희에게 다가오더니 놀라운 말을 건네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천공항 가이드를 맡게 된 직원입니다. 저희 공항에서는 이렇게 연착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인천공항에서 새벽을 보내야만 하는 고객님들께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을 마친 그녀는 저희에게 다양한 휴게 공간과 편의시설 등을 소개해줬는데요. 놀랍게도 한국 공항에는 몸을 닐 수 있는 푹신한 대형 소파가 여러 대나 구비되어 있었고 공항 라운지에는 개인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1인 소파까지 구비되어 있더군요. 또한 공항에는 무료 식수대와 샤워시설까지 있었는데 여기서 약간의 돈을 낼 수만 있다면 이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는 호텔에서 머물 수도 있다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건 독일 공항과는 차원이 다른 시설이었기에 저희는 일동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 독일 공항에는 무료라는 개념이 아예 없다시피 한데요. 식수대는커녕 휴식을 취할 공간 등은 무척이나 한정적이어서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죠. 장기 노숙인들이 점령한 벤치 옆에는 갈 곳 없는 비행기 기장들과 승무원들이 각자 보초를 서가며 휴식을 취할 정도니 독일 공항의 열악한 환경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네요.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달랐습니다. 심지어 많은 여행객들이 이용하는 대형 소파 옆에는 무료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콘센트까지 구비되어 있었고 노트북과 휴대폰 등이 주인도 없는 채로 충전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독일이라면 3초 만에 모든 전자기기를 털렸어야 마땅한 황당한 상황이기에 저희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조차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정확히 1분 뒤 저희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방치되어 있는 전자기기의 주인처럼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 다가오더니 이제 막 세탁이 완료되었는지 뽀송뽀송하고 향기가 나는 옷들을 소파에 올려놓았거든요. 감독님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는지 한국인 남성에게 영어를 사용하며 대체 어디서 세탁을 한 거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러자 이 남성은 한국 공항에는 코인 세탁방이 존재하고 세탁방에는 건조기까지 구비되어 있어서 쉽고 빠르게 오염된 의류를 세탁할 수 있다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건네더라고요. 어떻게 누가 세탁기를 훔쳐갈지 모를 널찍하고 개방된 공항에 코인 세탁방을 구비해둘 수 있는 걸까요? 저희는 도저히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어서 그가 안내해준 코인 세탁방을 한번 찾아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코인 세탁방에 발을 딛자마자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죠. 왜냐하면 세탁방의 세탁기와 건조기는 무척이나 잘 관리되고 있었고 심지어 세탁방 한편에는 아직 찾아가지 않은 세탁물들이 따로 보관되어 있었는데요. 어떻게 한국인들은 아무런 방범장치 없이 널브러진 세탁물들을 훔쳐가지 않고 있는 건지 정말 놀라웠습니다. 독일에서는 코인 세탁방 빨래 도둑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심지어 이러한 훔친 의류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중고장터가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는데 한국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저희는 이 장면을 보고 아까 남성의 방치된 전자기기가 왜 멀쩡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한국인들은 남의 물건을 훔친다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척이나 수준 높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감독님도 이러한 한국인들의 훌륭한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으셨는지 다들 양말을 벗으라며 저희 팀도 세탁기를 이용함으로써 한국의 아름다운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하기 시작하셨고 그렇게 저희는 새벽에 난데없이 양말을 세탁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감독님은 한국이라면 안전할 것 같다며 저희 보고 눈을 붙여도 좋다고 말씀하셨고 저희는 푹신한 한국의 무료 매트리스에서 잠을 청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에는 샤워실에서 깔끔하게 샤워까지 마무리한 후 진정한 한국에서의 첫날을 시작할 수 있었죠.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였어요. 저희는 산악훈련과 러닝훈련을 병행하고자 한강 근처에 숙소를 잡았는데요. 공항에서 한강으로 이동하는 버스에서 저는 한국의 멋진 풍경에 얼마나 설렜는지 모르겠네요. TV에서만 봤던 한국을 실제로 경험하니 정말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분이 들었어요. 숙소도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요. 독일의 숙소는 말 그대로 잠을 청하는 공간이라는 본연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침대 외에는 별다른 시설이 전무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일단 저희 팀원들 모두가 쾌적하게 시청할 수 있을 만한 거대한 TV가 구비되어 있었고 전자레인지와 전기레인지까지 존재했는데요. 심지어 화장실에는 방향제와 고급 손세정제까지 구비해두는 센스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한국은 딱딱하고 감각 없는 독일과는 달리 무척이나 감성적인 국가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위기는 순식간에 찾아왔죠. 저희 팀은 근처에 예약해둔 테니스장에 훈련을 하러 가기로 했는데 벼랑간 루이사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녀는 자신의 가니 스포츠 가방을 붙잡고 오열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그녀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순간 벙쪘는데 그녀가 스포츠 가방에서 꺼낸 물건을 보고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방에는 그녀의 안경이 들어있었거든요. 어제 감독님의 지시로 양말 세탁을 하면서 루이사는 마침 자신의 가니 스포츠 가방이 더럽다며 빨래를 돌리는 김에 함께 세탁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 스포츠 가방에 자신의 안경과 테니스용 스포츠 안경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있던 그녀는 안경도 함께 세탁기에 집어넣은 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멋을 부리기 위해 훈련 때를 제외한다면 절대로 안경을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오히려 이러한 그녀의 태도는 화를 부르고 만 것이죠. 어쨌든 이건 정말 큰일이었어요. 그녀의 안경과 스포츠 안경 모두는 세탁의 건조 과정까지 거치며 엄청난 흠집이 나고 말았고 이제는 도저히 안경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 말은 그녀는 한국에서의 2주간의 훈련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었죠. 사실 독일에서는 안경 한 번 구매하려면 렌즈값까지 포함해 500유로는 지불해야 하고 시력 검사와 예약 등의 모든 과정을 거친다면 한 달 정도는 대기해야 합니다. 특히나 루이사는 테니스용 스포츠 안경까지 전부 망가져버렸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은 그 2배 이상은 들 테죠. 루이사도 자신의 한국 훈련은 입국과 동시에 망해버렸다는 사실을 직감했는지 그녀는 오열을 하며 그 자리에서 도통 일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그녀는 저희들 중에서도 한국에 가장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직접 한식을 요리해 먹을 정도로 한국을 좋아하기에 저희의 안타까움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 감독님이 입을 여시기 시작했어요. 루이사,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진 말자꾸나. 혹시 아니? 한국의 안경점에 들렸는데 누군가 내 시력과 비슷한 안경을 예약했는데 찾지 않고 그냥 갔을지 말이야. 뭐,
사실 저희 모두는 그런 일 따위는 절대로 없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안경값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한단 말인가요? 그러나 루이사의 눈물을 본 저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렇게 숙소 바로 옆에 있는 안경원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경원에 들어간 저희는 엄청난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죠. 안경원은 딱 봐도 굉장히 허름해 보였고 몹시 영세한 규모였는데 막상 들어가 본 안은 더욱 낡고 오래돼 보였거든요. 루이사의 일반 안경쯤은 이런 곳에서도 맞출 수 있겠지만 그녀의 특수 안경은 각종 최첨단 장비로 가득한 독일의 가장 큰 안경원쯤은 가야 맞출 수 있기에 도저히 기대가 안 되더군요. 심지어 안경사라고 나온 사람은 도저히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 할아버지였기에 저희는 일동 고개를 가로저으며 저희가 잘못된 안경원에 들어왔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번역기를 통해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눈 안경사 할아버지는 일단 루이사의 시력부터 검사해보자며 그녀를 허름한 방으로 안내하는 거 아니겠어요? 낡은 안경원이었지만 나름 있을 건 다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루이사의 시력을 검사한 한국인 할아버지는 이내 충격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하셨는데요. 그는 손가락 하나를 치켜 올리며 한 달이 걸린다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거든요. 이건 절망적이었어요. 한국은 독일보다 훌륭한 안경광학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루이사의 스포츠 안경 렌즈는 특수 제작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한 달이면 상당히 빠른 속도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한 달이라는 시간을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감독님은 저희의 사정을 말하며 저희는 2주 뒤에 독일로 돌아가므로 한 달이나 기다릴 수 없다는 말을 번역했는데요. 그런데 안경원의 할아버지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말을 해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한 달? 한국에서 한 달이면 안경원을 새로 짓고도 남는 시간이에요. 일반 안경은 10분만 기다리고 스포츠 안경은 하루만 기다리세요. 안경을 만드는데 10분만 기다리라니 저희는 그의 황당한 주장에 번역기가 고장난 건가 싶었습니다. 이건 도저히 현실적인 속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그는 몹시 진지해 보였고 이내 작업실로 보이는 공간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그때까지도 안경사 할아버지를 도저히 믿지 못했고 분명 렌즈 두께가 발가락 두께만한 싸구려 렌즈를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10분 뒤에 나타난 할아버지는 종이 두께만큼 얇은 렌즈의 안경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안경을 쓴 루이사는 자신은 평생 동안 안경을 써왔지만 이렇게 가볍고 잘 보이는 렌즈는 처음이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군요. 아마 그녀는 좋아하는 한국에서 뜻하지 않은 불행을 겪게 되어 많은 마음고생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한국인 안경사 할아버지는 또다시 믿기지 않는 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는 서비스로 안경집과 안경 닦기, 그리고 안경을 자가 수리할 수 있는 키트까지 무료로 주셨는데요. 심지어 그가 부른 안경값은 독일에서의 5분의 1 수준이었기에 저희는 이러한 터무니없는 가격의 황당함마저 느껴야 했죠. 어떻게 한국은 이런 놀라운 기술력과 믿기지 않을 정도의 장인정신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걸까요? 안경원 한 번 가려면 차를 타고 1시간은 나가야 하며 학생용 안경 하나 맞추는데도 한 달이라는 시간과 아르바이트 한 달 월급만큼의 비싼 가격을 받는 독일과는 달리 한국의 엄청난 기술력과 인프라는 저희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못해본 모습을 당연하다는 듯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루이사는 너무나도 기쁜지 자신의 새로운 안경을 쓰고 연신 셀카를 찍어댔고 감독님은 루이사의 스포츠 안경은 다음날 찾아야 하니 오늘은 테니스 훈련 대신 산악 등반 훈련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경원 바로 옆에 있는 산에 오르게 된 저희는 꽤나 인상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죠. 분명 힘들어야 정상인 산악 훈련이었지만 한국의 산은 너무나도 멋있고 산책로도 잘 갖춰져 있어서 저희는 힘든 것도 모르고 즐겁게 훈련을 즐길 수 있었거든요. 독일에서는 차를 타고 몇 시간이나 이동해야 겨우 언덕만한 산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미 산에 도착했을 때부터 엄청나게 지친 상태일 수밖에 없는데 독일의 산책로는 잘 정비되어 있지도 않아서 부상의 위험도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한국은 독일과는 수준이 다른 인프라와 자연환경을 보여주고 있었고 한국의 등산객들은 어찌나 친절하시던지 어르신들은 저희를 마주칠 때마다 항상 물과 간식을 나눠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산에서 누군가를 마주친다면 상대방이 약쟁이인지 혹은 불법적인 행위를 하러 온 범죄자인지부터 걱정해야 하지만 한국의 산에서는 그러한 위험한 분위기를 전혀 느낄 수 없었고 저희는 그야말로 산을 완전히 즐길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서의 일정을 이어나가면서 기존보다 훨씬 저렴하고도 고품질의 렌즈를 사용한 특수 안경도 받을 수 있었고, 잘 정비된 대중교통과 보도 인프라를 통해 저희의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독일로 돌아가기까지 이틀만을 남겨둔 상태인데요. 저희 모두는 곧 독일로 돌아간다는 사실에 단기 우울증에 빠졌을 만큼 독일과는 차원이 달랐던 한국에 완전히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한국에 오지 않았으면 이런 감정을 느낄 필요도 없었을 텐데, 저희 모두는 시련에 빠진 여주인공이 된 상태고 한국에서의 시간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 잠까지 줄이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인프라에 충격을 받았던 독일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